네,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시시각각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오늘 폼페이오 장관 일행의 평양 도착 소식을 뒤늦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선 폼페이오의 두 차례 방북 대화는 달리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배경을 두고 북미 양측이 비핵화 논의에서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이제 처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박 2일의 일정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안 만난 것 같은데 만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그 만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지고 평양 순환공항에 북측의 아주 고위급이 영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통전부장, 또 그리고 이용호 외무상,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직원거리에서 모시는 김창선 국민의 부장까지 넣었지요. 이것은 상당히 그 고위급에 대한 예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 숙소. 여기에서 숙소. 네. 이 숙소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서 영빈관이고 이것은 그 정상급 대통령 이상 이런 급이 아니면 거기서 좀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에 보면 정동영 장관이라든지 박재규 이 장관 이래가지고 2005년도든가요 특사할 때 그게 묵은 사례 있지만 특히나 거기에서 묵는 것 플러스 또 거기에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단 말입니다.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마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의 만남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무엇을 얻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오늘 회담 분위기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 방북을 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니까 뭔가 북미 간의 실무자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뭐 방북을 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 접점에서 가지고 우리가 징후로 근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미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그 친서랄까요? 이 구두 친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이 뜻을 담은 것을 갖다가 김영철 통전부장이 받아가지고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을 잡혔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뭔가 서로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런 걸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미국의 이 체제 보장에 대한 구상을 뭔가 아주 이 긍정적인 구상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 김영철 통해 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뭔가 선물을 주지 않겠냐.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상당 부분 합의할 것이다. 보여주고 이미 지금 이제 알려진 대로 적어도 북미 간의 6.11 공동성명에서 가지고 4가지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 합의 부분에 대해서 워킹으로 다시 말해서 실무그룹을 형성했다.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좋은 신호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6.12 북미 공동성명의 내용이 큰 기둥이라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정도 이 정도의 합의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트위터도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그룹도 이제 만든다고 했고 근데 일각에서는 그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지 않았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면 그에 대한 하나의 동시행동 차원에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 요거 하나만 두고 봤을 때 이번에 적어도 이제 이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게 뭐냐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그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원칙이랄까요? 비핵화에 대한 원칙. 다시 말해서 뭐 동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느냐, 또 이런 것도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 다음 또 관심사이 뭐냐면은 비핵화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합의가 나올 것인가. 네. 또 하나 더 추가하면은 미국은 좀 약간 조급적으로 내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볼 때 미국 내부에서 특검 이게 가지고 상당히 좀 궁지에 좀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야당인 민주당도 앞을 많이 보였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뭔가 비핵화 이행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 적어도 북한이 있어가지고 핵시설, 핵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고하겠다. 예. 또 거기서 일부 정도는 미국에까지 이전 또 허용하겠다. 네. 이 정도의 만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도 서로 주고받는 차원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어도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아주 촘촘한 그리고 긍정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면은 미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북한 체제라는 것은 유일 영도 체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선봉에 서서 비핵화하자. 그러면 당정 국민이 다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의회라든지 언론이 다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지금 이제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체제의 차이점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자기도 나름대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가는데 예. 이 구상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김영철 통전부장을 논의하면서 좀 더 정확한 확답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 확답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폼페이오 장관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뭔가 이런 비핵화의 시간뿐만 아니고 네. 지금 언제 예를 들어 유해 송환이라든지 네.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선물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유, 궁금해집니다, 네. 진짜. 예. 마침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해서 뭐 후속 협상 통해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의 세부 사항을 채우기를 기대한다 이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그 의도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지금 언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이런 그 지도자다 또는 의회다 언론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을 많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반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덕담을 주고 갖고 상당히 뭡니까 올려주지요. 예. 무슨 물론 이것이 협상의 그 술, 협상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에 적어도 이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 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주면은 반대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현지 지도에 가 있지만도 우리 조명인 장관은 만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해 줬지만도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들도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뭔가 받으려면은 선의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두 사람이 호랑이 당에 올라타 있어요. 예. 여기서 먼저 내려온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김정일과 트럼프가 잘 알고 또 그런 선상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6.12 북미 공동성명보다는 좀 더 진전된 이런 조치들의 합의서가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자주 교류를 하고 우리와 북한도 자주 교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새롭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지켜 세우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미국 언론들과 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북한이 핵시설을 지금 몰래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다시 한번 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만약에 예. 이 미국 언론들이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이렇게 전 세계를 두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영변 핵단지의 핵가동 또 그리고 미사일 발사체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설, 더 강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전 세계에 대한 일종의 사기 아니겠습니까? 예, 속이는 거죠.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북미, 북중 이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고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 선제적으로 해체 폭파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일부 보도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도 이 논리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비핵화에 내놓고 거기다 시설을 더 강화한다 하면 그걸 폐기하려면 또 돈이 2조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가능성 좀 낮다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언론들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에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장애에서 예.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불신의 토대 있지만도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뭐 맞니 아니니 떠나가지고 예.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역할 이걸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또 이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시설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을 주고받게 될지 집중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환대의 형식은 어떻게 보셨는지 앞서서도 숙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은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세 차례인데 두 차례 다 뭐 물론 특사의 자기를 갔지만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네.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도 앞 두 번 갔을 때는 고려 호텔에서 묵은데 이번엔 백암 초대해서 묵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뭡니까? 거의 정상급의 여우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하지 않는 백암 초대소에서는 정상 간의 회담. 다시 말해서 2000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또 2007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여기 대해서 회담을 했습니다. 백암 네. 초대. 그런데 2000년대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갔을 때 백암 초대에서 묵었는데 그 당시에는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예. 월급 간에.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 회담까지 해요. 이런 부분 또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 공항에 직접 회담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네. 이영호 이런 사람 다 영접을 했다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크다. 관심이 크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있어 북미 간의 뭔가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 합의 의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과연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도 궁금하고 그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해지는데 이제 남북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농구팀이 갔다가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뭐 굉장히 정말 어떻게 짠 것처럼 1승 1패 남녀 대표팀이 1승 1패를 기록하고 왔는데 뭐 그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남북 스포츠부터 남북 물고기 계속 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은 비정치 분야로서 남북한이 하나됨을 보여주고 이것이 뭡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일종의 분위 조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뭡니까? 이상가족도 유사한 겁니다. 네. 물론 이상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이런 인과 관계되는 부분이지만도 그러나 이런 이상가족 문제와 스포츠 계류 이것은 과거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남북 관계, 남북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특히나 이번 그 통일농구대회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우리 측의 단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조명 장관의 방부에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났더라면 그러니까요. 이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의주라는 현지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통정부장을 와가지고 만나고 싶지만도 현지지도 이에 대해서는 경제급 분야겠죠. 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통일농구대회뿐만 아니고 네. 또 이 체육 당국자 간의 실무자 간의 회담은 아니지만 네. 접촉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뭡니까? 대전 지금 이제 코리아 오픈 탁구대 탁구. 이것도 예. 참석했다. 그리고 8월 말 9월 초에 사격의 월드컵이라는 창원 사격 선수권 대회 여기 대해서도 북측에서 참석하겠다. 아, 거기도 오는군요. 예, 또 그럼 뭡니까?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네. 자,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농구라든지 몇 가지 세 가지 정보 또 이런 서로 단일팀 구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성가거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힘이 돼 가지고 이 우리의 힘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북미 간의 대화, 협력의 또 촉진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이 중재 역할을 하는데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이 없고 교류의 틈이 없으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합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상당 부분 나름대로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 발전에서 분위 조성에서 나름대로 기여한 대목이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의미 있는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측 취재진도 일부 방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 우리 측 취재진이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취재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충분히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측의 이런 그 언론이라든지 당국자들 이렇게 하면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것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뭐 언론하고 같이 언론도 우리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북측은 뭐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제일 말단의 보장성까지 다 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모르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우리도 탐색전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되고 북중 간의 뭐 이 고위급 간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고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 언론도 그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고 취재 탐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역으로 마찬가지겠죠. 지금 문제를 들어가지고 이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경제 협력 어떻게 되겠냐 이런 큰 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 또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그 고난의 이런 이 외교 정상회 활동하다가 좀 몸이 조금 뭐랍니까? 지금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도 그걸 알고 이 뭡니까? 어느 한쪽 김정은 위원장도 건강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건강해야 이것이 뭡니까? 삼각축에서 한반도가 평화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 언론도 또 북한 당국자에 대한 탐색자, 북한의 언론과 당국자도 우리에 대한 탐색자. 예.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후속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